오늘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 코하고 정말 최대한 흡사한 이 인체 구조물을 구해가지고요. 이걸로 제가 가상성형을 할 텐데, 근데 이 코가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코가 이렇게 굴곡이 있기는 어렵거든요. 여기가 미간이에요. 정말 이분은 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중간이 되게 높아. 또 상대적으로 코끝은 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간이 올라가고 중간은 거의 안 올라가고 코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땅땅해서 아마 이렇게 올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개방 의사잖아요. 그래서 원래 콧구멍 안에만 절개했어야 되는데 제가 콧구멍 안만 절개해서는 절대 이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의 그걸 깨고 개방을 해서 완전히 코를 들어 올린 다음에 안에 구조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둥 세워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PCL이라고 그래서 메쉬거든요. 요걸로 이 가운데 연골 사이에 기둥을 대신 쓸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개방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서 이렇게 흉을 좀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일자로 쭉 안 가고요. 중간에 하나 꺾어서 흉이 적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은 많이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쪽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안쪽에 이렇게 절개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쪽도 절개선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잘 그려야지 보형물 넣었을 때 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뼈하고 연골의 경계인데 딱 사람을 만지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뼈, 연골. 그래서 이 경계선의 표시. 보통 이 뼈하고 연골의 이 경계 부위가 보통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여기를 사람들은 좀 깎아주거나 아예 뼈를 잘라주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넓이만큼 양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코 안에 보면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연골이 들어가 있거든요. 열어서 아마 보여드릴게요. 그 연골을 박리 잘 해서 이 사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PCL이라는 이 기둥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코끝을 좀 세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맸습니다. 이렇게 딱. 칼은 날카롭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칼로 이렇게 날카롭게 싹 된 다음에 그냥 꼬매면 흉은 잘 안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코끝을 올릴 거잖아요. 올리면 상처가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진 거를 또 의사가 당겨서 꼬매니까 이거를 그냥 찢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싹 꼬매주면 흉이 안 생기는데, 얘가 이제 코끝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이 벌어진 거를 당겨서 꼬매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텐션이 생기는 거죠. 우리 흉이 생기는 원인의 첫 번째가 텐션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성형외과의 책에 텐션은 피해라, 이게 답이에요. 근데 텐션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이 생길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확 열어서 보면 저도 편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편하지만 그게 싫어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 비개방으로 돌아선 의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열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피부 요걸 거치고요. 안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요거 안 열고 요 안쪽에만 열어요. 그러니 카메라에 잡힐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열개는 했고요. 연골 보이시나요? 드디어 연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연골.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람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 부위는 박리가 돼야 되는 부위예요. 지금 이제 코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투명한 여기 보이는 게 실제로 연골 사이에 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골 사이의 조직이에요. 요거까지 다 깨끗이 떼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여기도 이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진행하나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요 앞에 연고 없이 콧구멍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냐면, 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이렇게 눌러볼까요? 저는 요거 안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잡아줘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목 디스크가 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하면 그냥 가운데서 이러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목을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힘들게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옆에 스님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니 같이 목 디스크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서 개방. 자, 이런 게 실제로 이게 빨간 거는 이게 근육인데 이렇게 근육도 묘사를 잘 해놨습니다.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 정말로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층이 구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첫 수술이 좀 쉽다고 하는 게 층 간의 분류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그 층으로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피도 훨씬 더 안 나고요. 그리고 박리가 쉽게 쑥쑥 들어가요. 근데 이미 한번 수술을 해버리면 이 정상적인 층들이 이미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술이 힘들다고 하는 거고 이걸 한 번 수술했느냐, 두 번 했냐, 세 번 했냐, 네 번 했냐. 제가 막 열 몇 번 한 중국 분도 수술했었는데 정말 그때는 완전히 흉이 돌처럼 돼 있어서 가위가 이거 생각보다 튼튼하잖아요. 이거 쫙 벌리다가 이게 끊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흉이 세게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연골 부위는 다 이제 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분이 이제 이 코끝이 넓다 할 때는 요쪽 부위, 이 양쪽에 보이시죠? 요쪽 부위에 여기 지방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방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게 지방입니다. 요 지방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를 해서 여기 해서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지방 덩어리 2.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코 옆에 요 부위에 볼륨이 좀 줄어들어서 좀 더 슬림한 코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는 거죠. 쭉 요렇게 한마디로 여기가 지금 뼈 있는 데까지 요렇게. 이 좌우를 왜 그려 놓냐면 대칭적으로 박리를 하려고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벌려 봤을 때 비슷한 넓이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데 아직 박리가 이렇게 하얗게 덜 된 데 있거든요. 이런 거 깨끗이 잘 뜯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뜯어주는 거는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고개 똑바로 들고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비개방이잖아.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요걸 박리를 다 하고 요걸 맞춰야 돼요. 그것도 좌우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익숙치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게 비개방이에요. 비개방이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를 딱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넣어서 이제 얘를 왔다 갔다 하면 좌우가 똑같이 박리가 됐구나. 이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뼈예요. 뼈에는 연골막이 있고 뼈도 골막이라고 뼈를 살짝 덮어주는 막이 있거든요. 그 막을 얘로 이렇게 해서 뼈의 골막을 얘로 찢어주는 거죠. 왔다 갔다 해서 찢은 다음에 그러면 골막이 찢어졌잖아요. 그럼 그 골막 밑으로, 골막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종이처럼 얇은 골막 밑으로 얘를 들어가서 어디까지 넣을 것까지 쭉 박리를 해주는 거죠. 좌우 거의 뭐 대칭적으로 이렇게 박리가 다 된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보형물에 늘 공간까지 만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수술의 메인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여기 중간에 이게 튀어나온 게 바로 이제 이 튀어나온 부위거든요. 그럼 그 튀어나온 부위를 이 톱이에요, 톱. 요걸로 딱 집어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두두두두두 갈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뼈하고 연골의 경계 부위가 보통 어렸을 때 우리 한 번씩은 뭐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장난치든 뭐 볼을 차든 하다가 한 번씩은 다 코가 부딪혀가지고 코피를 한 번씩 흘리거든요. 그럼 대부분 여기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코가 특히나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갈아주는 거죠. 이게 지금 리얼하게 뼈소리 같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뼈하고 연골을 같이 갈아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줄었네요. 이제 요 보형물을 제가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일단은 저는 먼저 공간을 만들어 보고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를 보형물만 넣고 일단 체크를 해봅니다.
요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보형물 넣어서 요렇게. 이게 고무니까 약간 울퉁불퉁한데 실제로 사람 코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코끝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골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뚝 눌려서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나중에 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예뻤는데 나중에 안 이뻐졌어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제낀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줄 게 있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기둥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기둥을 어떻게 넣을지를 이제 이걸 따야죠. 모양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열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비중격 연골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비중격 연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비중격 연골을 코끝에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를 살짝 이렇게 연 다음에 얘의 일부를 앞에 1cm, 천장 1cm를 남겨놓고 요만큼을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비중격 연골이에요. 얘를 어디다 쓰는 거냐? 이제 얘를 잘라서 이 코끝에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이렇게 쓴다거나 뭐 잘라서 일부는 위에 올리거나 이렇게 쓰는 게 자, 비중격 연골. 요거를 이런 이제 우리 판때기에 올려서 이게 몇 센치나 됐다 사진 찍고 또 요건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쓸 것인지 나는 뭐 요렇게 모양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또 잘라서 뭐 코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얘는 여기다 세워주겠다. 근데 저희는 요것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거는 PCL이라고 해서 아까쯤에 요걸 준비해 왔잖아요. 요걸 요 사이에 딱 넣어줄 거예요. 근데 너무 넓으니까 두께 줄여줄 거고 길이 또 너무 기니까 한 요 정도.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많이 안 쓰고요. 요만큼만 쓸게요. 그래서 요만큼만 제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연골로 탁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묶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비개방과 개방이 힘든 건 개방은 연골이 좌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잡아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쪽 연골의 대칭을 잡아주기가 쉬운 게 개방 수술이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다 개방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개방을 하면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에 그쪽 카메라에 당겨지지도 않을 텐데요. 이 양쪽의 대칭을 딱 잡아가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대칭으로 묶였냐? 안 묶였냐? 이게 이제 노하우거든요. 이게 이제 경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준 게 과연 묶였나? 자, 놔볼까요? 이게 가운데 이렇게 묶여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기둥을 짱짱하게 여러 번. 그러면 보이시죠? 땡겨 올라간 거. 이만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왜 이 절개흉이 생기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꼬매려면 이렇게 확 당겨야 돼. 당겨서 꼬매니까 이 부위에 텐션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옆모습 봤을 때도 이미 코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여기는 이제 코끝은 이미 잘 올라갔으니까요. 부분만 여기만 잘 깎아서 여기다가 여기 콧등에다가 보형물 싹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그쪽에도 보시면 요렇게 평형을 잡고 요렇게 잡아놨잖아요. 이 선으로 이제 코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대칭적으로 컷을 해주면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시려나?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깎아 볼게요. 이거를 쑥쑥 깎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은 필요 없는 부위.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카빙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임플란트 카빙을 의사들이 되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수를 해보면 진짜 각종 이 깎아놓은 거 보면 정말 그 선생님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무것도 깎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넣는 셈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코 모양은 안 이뻤는데
열심히 깎아서 넣으시는 쌤도 있어요. 그럼 아 진짜 수술할 때 고생을 하셨구나. 아 저 모양이 안 나와서 진짜 그 수술에 노력이 느껴져. 그때 그 처절함이. 그러니까 저도 막 하다 보면 모양이 안 나올, 제가 뭐 신이 아닌데 뭐 100% 모양이 나오겠나요? 진짜 모양이 안 나올 때면 속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막 온갖 잡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보형물의 모양을 딱 보고 있으면 아 이분도 모양이 안 나와서 정말 힘들게 깎고 있었구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양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깎아 해서 얘를 여기다가만 이렇게 쏙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두꺼우면 여기가 갭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갭을 없게 하려면 진짜 정성껏 잘 깎아줘야 돼요. 종이처럼. 이 보형물도 저희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모든 보형물을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코 모양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보형물로 어떻게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깎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케이스인 경우는 반드시 맞춤 보형물이 돼야 되죠. 아까보다는 조금은 더 모양이 됐나요? 또 예쁘게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예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일직선은 좀 됐어요. 더 모양이 예쁜 거는 코끝이 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 코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다 뭐 보형물 더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피부를 꼬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피 나니까 피도 잡고 그리고 이제 소독도 하거든요. 이게 혹시나 이게 지금 뇌가 소독되는 공간이고 저런 뭐 헤파 필터 큰 게 작용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 균이 없는 걸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꼭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닦기 직전에 깨끗한 소독물로 꽤 좀 많이 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닦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봉합만 하면 되는데 피부하고 피부를 봉합하면 이게 텐션이 세기 때문에 자 여기 상태에서 벌어졌잖아요. 이대로 그냥 피부를 꼬매버리면 당겨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텐션이 지니까 최대한 텐션을 또 안 생기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녹는 실이에요. 이 녹는 실로 잘 꼬매줘야 돼요. 자, 짠, 보이시죠? 근데 수술하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인체의 신비죠. 아니 이렇게 해서 꼬매놓으면 어떻게 또 잘 꼬매놓으면 흉이 또 잘 안 생겨.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텐션 없이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킨 봉합을 해야지만 그래도 텐션이 가긴 하지만 최소의 텐션을 주는 거죠. 어떻게든 스카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형외과의 마지막은 수처죠. 흉 없이 잘 꼬매는 게 성형외과의 마지막 일인데 저희는 수처가 남으면 여기때도 한참 걸려요. 딴과 선생님들은 이제 몇 반을 안 꼬매고 딱딱딱 꼬매고 끝나시는데 저희는 이제 흉을 생각하는 과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떻게든 흉이 안 남게 열심히 잘 꼬매 드려야 되죠. 자, 이제 요렇게 요게 개방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개방이나 비개방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말 요걸 하나 더 열어서 좀 더 쉽게 보고 편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복잡하고 힘들어도 흉을 안 보이게 하려고 할 거냐 그냥 요 차이의 생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야 이거 비개방으로 제 코 어려워서 비개방 코 한다 그래서 갔다가 했더니 제 코는 난이도가 있어서 개방으로 해야 된대요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의사가 조금은 더 개방 쪽을 많이 했느냐 어떻게 힘들어도 비개방을 좀 더 했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가 이 굴곡이 있어요. 굴곡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무 때문에 생기는 굴곡 같은데 그래도 이 난이도 최상의 코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코끝을 더 이렇게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그럼 아까쯤에 저 썼던 그 PCL이라는 얘를 좀 더 높이 세웠으면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찢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 정도만 세웠습니다. 그래도 뭐 애프터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의 저희 이제 코 수술의 전반적인 수술에 대해서 끝냈습니다.
코수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일단 크게는 이제 개방, 여기를 열은 개방을 할 거냐, 아니면 안 열고 하는 비개방을 할 거냐, 끝까지 두 개고, 안에 기둥을 얼마나 세울 거냐, 기둥을 또 어떤 연구로 세울 거냐, 코끝은 또 어떤 걸 쓸 거냐, 들린 코를 내릴 거냐, 내린 코를 들게 할 거냐, 튀어나온 뼈를 깎을 거냐, 아니면 깰 거냐, 이렇게 등등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그 선택지는 의사들마다 다 경험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들 만족해서 결과를 봤으면 좋겠고, 혹시나 지금 수술하다가도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은 문제는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됐지? 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이, 나 여기를 못 먹겠으니까 딴 데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본인 얼굴을 수술했던 선생님이 누구보다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전 모습도 알고, 여기에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어떤 모습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모습에 조금 더 쫓아가기 쉬운 거는 그 수술했던 그 당사자,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 선생님을 믿고 제 수술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수술비도 안 드시잖아요. 또 딴 데 가서 수술하시면 또 수술비도 제 수술이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하니까 그냥 믿고 수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